35년 만에입니다. 키워드가 35년 만에 뭐가 나타났다는 거죠, 지금요. 자, 영상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다 118표, 구 175표, 기권 2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어서 빨리 훌륭한 분이 오셔가지고 대법원장 공백을 메워가지고 사법부가 빨리 안정을 찾아야 되는 것이 저희 바람입니다. 저는 더 드릴 말씀이 없고. 자, 그럼 이균용 후보자는 이제 전 후보자가 되는 건가요? 일단 국회 동의가 필요한 자리인데 안 됐으니까요. 이게 뭐 낙마를 했다는 표현이 나와야 되는데 박원석 전 의원님. 예. 오늘 찬성표가 175표가 나왔어요. 네. 지금요. 그게 과반 출석 과반 넘는 표인데 오늘 민주당은요. 부결표를 던지기로 당론으로 정했어요. 근데 앞서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때는 그냥 자율투표였잖아요. 그때는 뭐 당론 투표 아니었는데 이번엔 당론 투표를 정했단 말이에요. 아무래도 이탈표를 막기 위한 조치였던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그렇게 해석하기보다는 당내 이견이 없었던 거죠. 당론으로 결정하는데. 당론으로 이를 정도로 이견이 없었다. 네, 이재명 대표 그 체포동의안에 대해서는 가부간의 이견이 있었거든요. 예. 때문에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았던 거고 또 전통적으로 체포동의안과 예. 같은 인사에 관한 사항은 당론 결정을 안 해왔습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이번에 이균용 후보자는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났듯이 재산 형성 과정에 어쨌든 뭐 불투명함이나 예. 또 10억이나 되는 그런 주식을 미신고한 대목이라든지 또 아들 취업에 있어서 뭐 아빠 찬스 논란, 농지법 위반, 게다가 이제 법관으로서 그동안에 했던 판결들을 쭉 보니까 인권의 최후의 보루로서 이 대법원을 이끌기에는 예. 성인지 감수성의 문제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이제 소수자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좀 그릇된 인식을 가지고 있다 이런 등등의 문제점들이 노출이 돼서 사실은 저는 어느 정도 예고된 그런 예. 부결이었다고 보고요. 다만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렇게까지 당론으로 부결을 하게 되면 국정 발목 잡기라는 빌미를 주니까 예. 그냥 자율투표에 붙이자 이런 처음에는 의견도 당론 정하는 거에 그거에 대한 걱정이 있었다 소수가 그래요.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어젯밤에 이제 정의당이 당론으로 이걸 부결을 결정하고 나서 민주당 기류가 많이 바뀐 것 같은데 그래서 아마 정의당, 민주당 그 양당이 당론으로 결정을 해서 175명 압도적인 이제 부결표가 나온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저는 35년 만에 부결이어서 좀 이례적인데 근데 우리가 삼권 분립 제도를 채택하고 있고 예. 또 대법원장의 이 인사에 관해서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해놓은 예. 취지가 있단 말입니다. 예. 그 취지대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들이 보기에도 혹은 국회가 보기에도 그런 논란이 없을 인물을 다시 선정을 해서 이 사법부 공백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예. 정부 여당도 노력을 하고 만약 국회에서 또 그런 인물을 보냈는데 그러니까 예. 논란이 없는 하자가 없는 인물을 보냈는데 그때 가서 야당이 뭐 이번처럼 어깃장을 놓는다면 그건 오히려 여론의 역풍을 맞겠죠. 그러기도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이거 가지고 뭐 논란 벌이고 책임 공방 벌일 때가 아니고 국회는 그럴 권한이 있습니다. 국회 권한을 행사한 거예요. 예. 때문에 논란 없는 인물을 정부가 추천을 해서 사법부 공백을 하루라도 빨리 예. 메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오늘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이 부결된 게요. 1988년에 당시에도 한번 부결됐거든요. 그 이후에 35년이 시간이 흘렀는데 이후 처음인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오늘 기사들이 이제 35년 만에 이런 일이 나타났다. 이렇게 아까 키워드처럼 뭔가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이 부결과 관련해서 홍익표 원내대표의 어떤 생각을 볼 수 있는 영상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오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관련 질문을 받고 또 한 얘기가 있어요. 두 가지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과 관련해 부결 시 사법부 공백이 우려된다는 정부 여당의 여론몰이에 유감을 표합니다. 대통령과 여당이 할 일은 국회와 야당에 대한 부당한 압박이 아닌 실패한 인사검증에 대한 사과와 부적격 인사 철회입니다. 법률 업무를 담당하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생각하는 건데요. 오늘 이 대법원장 인준 부결이 진짜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는 국민들도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진짜 이유는 소위 말하는 사법부 길들이기나 범죄 혐의자에 대한 방탄 같은 민주당의
정치 역학적인 어떤 전략적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다수당의 힘으로 뭐 남 눈치 안 보시고 국민 눈 신경 안 쓰시고 하시고 싶은 거 다 하시니까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하시고 싶으면 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입장이 같습니다. 법무부 장관 마지막에 이제 물론 본인 탄핵 소추 그 추진 관련해서 뭐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이건 뭐 비판이긴 한데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이상희 교수님. 오늘 대법원장 이 동의안 부결된 거 이거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저도 이걸 뭐 당론으로 하겠나 싶었어요. 왜냐 그러면은 뭐 말씀하셨다시피 정권 발목 잡기를 지킬 수 있고 예. 또 향후 이야기될 수 있는 정권 안정론에 힘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예. 뭐 설마 했는데 뭐 부결로 당론을 정했다니까 뭐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법부의 정치화를 막기 위한 입법 권력의 뭐 시도다, 정당한 행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데 오히려 이것이 사법부의 정치화를 앞당기는 겁니다. 결국 다수당의 권력을 인해서 사법부가 완전하게 길들여지는 그런 형태가 된 것이거든요. 지난 1988년도에 정기성 대법관이 예. 부결된 이유는 이렇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 당시 민변측에서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정부가 유신 시대와 5공화국 치하에서 사법부의 요직을 거치면서 시국 사법 재판에 부당한 간섭을 했고 그런 의도에 직간접적으로 협조인 그런 사람을 인준할 수가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게 대법원장은 정부의 의전 서열상 3위에 해당해야 됩니다. 세 번째죠. 그만큼 사법부의 독립성을 중요하고 사법부의 정당성을 인정해 주는 것이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요건이 충족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정기성 대법원장이 부결될 당시 예. 민주화의 큰 흐름이라는 도도한 흐름 속에서 역행하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시대적 요구가 있었다는 그런 부분 하나가 충족이 돼야 되고 그다음 두 번째는 대법관으로서 정부 의전 서열 3이라는 사법부의 독립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자리에 가지 못하는 치명적 도덕적 결함이 있어야 된다. 이 두 가지 요건이 충족이 돼야 되는데 첫 번째 정기성 1988년도 대법관 부결 당시에 시대적 흐름과 지금 시대적 흐름은 전혀 비교가 되지 않죠. 그건 맞지 않죠. 그다음에 그러면 치명적 결함이 뭐냐라는 부분인데 지금 이야기되는 것은 재산신고 누락했다. 그다음에 저성인지 감수성 부분에 문제가 있다. 그다음에 VIP와 대통령과 사이가 가깝다. 이런 추상적이고 뭐 그렇게 아주 명확하지 않는 그런 개념이죠. 더군다나 여기에 후보자가 일부분의 비윤리적 도덕적 부분에서 사고를 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부결을 시켰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너무 과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이런 것은 궁극적으로 봤을 때 정치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궁극적으로 뭐냐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가 영장이 기각이 되고 난 다음 그러니까 민주당의 내부와 갈등 상황이 있는 상황에서 이런 걸 통해서 일사대오로 가기 위한 어떤 정치적 단초로 작용한다. 당 내부용으로 사용한 거 아니냐라는 의심이신 거네요.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 이런 부분을 대면에 천명하는 뭐 그런 어떤 형태가 있다라는 것이고 결국 저는 이것이 여수야대의 한계성을 가져갈 수 있다. 왜냐하면요. 정기성 대법관이 부결될 당시 그 단초로 3당 합당의 단초가 됐어요. 이것이. 결국 여수야대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그러한 어떤 국가는 똑같지는 않으나 정치 역풍이 우려되는 그런 어떤 결과다라고 봅니다. 김용준 행정관, 지금 이상희 교수께서 이거 민주당 당내용으로 사용한 거 아닙니까?라고 의심의 질문을 던지셨어요. 국민의힘 계속 예를 들면 모든 일만 발생하게 되면 방탄, 뭐 이재명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뿌린 대로 거두는 거죠. 지금 대통령께서 얘기하는 게 반듯하고 실력 있는 법관이라고 얘기하는데 반듯하고 실력 있는 법관이 이렇게 차고 넘치는 위법 의혹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아까 지금 우리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직자윤리법 위반 의혹, 법인 쪼개기, 증여세 탄로 의혹, 재산신고 누락 의혹, 건강보험법 위반 의혹, 농지법 위반 의혹. 이게 뭐 다른 사람도 아니고 대법원장이에요. 대법원장이 이런 의혹을 가지고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소위 재판 활동을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국민이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사법부를 존중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측면이 하나 있는 것이고요. 또 그 다음에 얘기가 나오는 게 사법부의 장기 공백 말씀하시는데 대법원장은 임기가 6년이에요. 이거 잘못 인준해가지고 만약에 통과시켜주면 6년 동안 국민들이 신뢰받지 못하는 사법부를 인정하고 살아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저는 단기간이겠습니다만 좀 더 국민들이 신뢰할 만한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제가 볼 때는 인준 찬성보다는 반대 여론이 더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더 좋은 대법원장 후보를 대통령께서 지명을 하셨어. 국회에서 아무 문제 없이 만장일치로 통과시켜주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입이 10개도 할 말이 없는 분이에요. 인사검증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네요. 인사검증하는 사람이 인사검증을 가지고 저렇게 많은 논란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그 논리를 가지고
소위 말하는 뭐 범죄 혐의자라고 하는 정치적인 공격을 하는 행위, 아니 그 국무위원입니까? 아니면 국민의힘 대변인입니까? 저는 앞으로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윤석 대변인. 근데요, 이게 어느 순간부터 대법원장이요, 국회에서 참 이름과 그 직책이 많이 거론돼요. 문재인 정부 때 김명수 대법원장, 지금 전 퇴임을 했지만 굉장히 많은 얘기,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불만 제기 논란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또 새 대법원장을 뽑는 걸 가지고 또 이런 사태까지 벌어졌어요. 이거 왜 이렇게 된 겁니까? 그 대법원이 이 우리나라 이 모든 시스템의 한 축인데 예. 대법원장의 어떤 그 대법원을 자꾸만 법원을 정치에 예속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현상 때문에 일어난다고 봐요. 말씀하신 대로 대법원장 임기 6년입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장 잘 뽑아야 된다. 적극 동감하는데요. 예. 그 대법원장 잘못 뽑아서 김명수 6년 체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걸 알고서 저희가 노력을 해서 이균용 후보자를 냈는데 예. 당론으로 정한다.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이 다 판단할 수 있음에도 당론으로 정해서까지 부결을 시켰다. 그러면 애초에 결론을 부결로 놓고 누가 추천이 되든 민주당은 아마 부결로 갔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말씀 드리고, 의혹이 많은 사람이 어떻게 대법원장을 이끄냐? 의혹이 저렇게 많은 분이 제1당 대표를 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나라 현실이고, 재판 관련해서 판사를 불러다가 재판 관련해서 압력을 행사했던 분이 민주당 삼선 의원이에요. 그분이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을 얘기했어요. 국회가 너무너무 우리나라 시스템, 행정부는 물론 사법부까지 너무나 엉망으로 만들고 있다. 이 책임 누가 져야 되겠습니까? 제1당이 져야 합니다. 자, 대법원장 후보. 그러니까 지금 연속해서 두 가지 주제 다 인사 문제인데 뭐 하나 순탄하게 굴러간 게 없군요. 따지고 보니까요,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